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고등학생용 교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13장 스위치 켜기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스위치 켜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해결해 봄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고등학교 정보과학의 알고리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위치 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탐색 알고리즘을 설계 구현하기, 전체 탐색 알고리즘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분기 한정 알고리즘을 설계 구현하기 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목표 확인해 볼게요. 1. 전체 탐색 방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2. 분기 한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체 탐색 방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물찾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아마 어렸을 때 운동회나 소풍날에 선생님께서 미리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으려고 나뭇가지 사이, 큰 돌 뒤에, 그리고 낙엽더미 속 등을 뒤져본 적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참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못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찾는 동안 저는 한 개도 제대로 못 찾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어, 울었던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물찾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참 눈치도 없다. 너는 공부만 잘하면 다냐? 맞아요. 이런 능력은 공부를 잘하는 능력과는 좀 달라요. 그쵸? 심지어 저기 있잖아 저기라고 눈치를 주고 힌트를 줘도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비밀을 이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스위치 켜기 문제를 통해 탐색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선형 전체 탐색과 분기 안정 알고리즘의 설계 및 적용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을 살펴볼게요. 탐색 문제. 앞서도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탐색 문제란 일정한 공간, 공간 내에 있는 어떤 원소나 대상 중 조건에 맞는 것을 찾는 문제예요. 찾는 문제. 우리 흔히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러죠. 그 문제 속에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검사해서 조건에 맞는 그 답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searching. 그래서 당연히 검색 문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즉 앞서 보물찾기와 같은 이러한 문제죠.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탐색 대상이 있는 범위, 즉 보물이 숨겨져 있을 만한 범위죠. 그 범위를 구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공간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그 나눠진 공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공간의 구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순서 또는 어떤 방향으로 보물을 찾아 나갈 것인지 그 탐색 전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탐색 문제. 탐색 공간을 구조화해서 해결한다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사전 같은 경우에요. 사전은 탐색 공간이 구조화되어 있죠.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알파벳 순서대로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알파벳 순서와 같이 순차적으로 탐색 공간이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선형 탐색 구조라는 용어로 그 공간을 지칭해요. 그런데 미로와 같이 선형적이지 않고 선이 아닌 형태, 어떤 그림의 형태, 아니면 이런 트리의 형태, 이런 것과 같이 비선형적으로 탐색 공간이 구조화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비선형 탐색 구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러한 공간에서 어떻게 탐색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전체 탐색입니다. 전체 탐색이란 다른 게 아니라 다 뒤져보는 거예요. 일일이 다 확인해 보는 거죠. 네, 앞서 순차 탐색이라는 용어와 굉장히 유사한 건데요. 순차 탐색은 선형 탐색 공간에서의 전체 탐색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전체 공간을 다 일일이 확인해 보는 게 전체 탐색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일정한 순서나 방향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누락되는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적용하고 구상하기도 쉽지만 만약 탐색 공간의 크기가 크거나 또는 이미 했던 검사를 또 할 경우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전체 탐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분기 한정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탐색 경험을 바탕으로 이쪽은 아직 탐색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어 라고 탐색 공간을 탐색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탐색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기를 한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분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뭇가지가 갈라지듯이 우리가 탐색을 할 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은 이 나뭇가지는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어. 그쪽엔 열매가 달려있지 않아. 라는 경험이 있다면 그 가지를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탐색하지 않는 거죠. 말은 어렵지만 생각보다 알고리즘 설계 구현이 간단해요. 근데 효율은 매우 매우 높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탐색적으로 해결할 때는 전체 탐색을 먼저 떠올려 보고, 왜냐면 쉬우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는 그런 분기 한정 알고리즘을 적절히 결합하면 매우 높은 효율로 탐색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스위치 켜기라는 문제, 2018년 스위스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문제의 배경입니다. 전구와 스위치들이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다. 네.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스위치인 것 같아요. 그쵸? 스위치는 켰다, 껐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상태만 가능한 거죠. 스위치를 누르면 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전구 3개의 상태가 바뀐대요. 전구라는 것도 켜졌다 꺼졌다인데 꺼져 있던 건 켜지고 켜져 있던 건 꺼진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과 연결된 3개의 전구 1번과 2번과 7번일 텐데 이 녀석을 누르면 1번은 켜지겠죠. 2번도 켜지고 반대로 7번은 꺼지겠죠. 이게 다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스위치들을 눌러서 모든 전구들의 불을 켜보자.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전구의 상태가 바뀌게 되고 모든 전구들이 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가 출력된다. 네, 이 문제는 인터랙티브 문제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전구가 켰다, 껐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인터랙티브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은 문제예요. 이제 비버 챌린지의 문제들 중에는 이와 같이
어떤 동작에 의해서 반응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문제들인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스위치를 누르면 전체 전구가 모두 켜지게 되느냐, 지금 이걸 맞히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보여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스위치 하나에 전구가 3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각 전구는 하나의 스위치만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앞서 확인하셨죠? 잘 보면 예를 들어 1번 전구는 이 스위치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 스위치 그리고 이 스위치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하나가 3개의 전구와 연결되어 있고 반대로 전구 하나도 3개의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어떠한 복잡한 문제라도 제일 먼저 할 일은 문제를 분석하는 것, 즉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뭐죠? 7개의 전구 중에서 3번, 5번, 7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스위치는 아무것도 안 눌러져 있어요. 아, 상태를 파악할 때 전구의 상태뿐만 아니라 스위치의 상태도 봐야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에요. 목표 상태는 뭡니까? 네, 모두 켜진 상태죠. 뭐가요? 전구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은 그때의 스위치의 조합이에요, 조합. 이걸 찾아야 돼요. 탐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좀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 그림이 지금 첫 번째 현재 상태이고, 오른쪽 그림이 지금 이제 목표 상태가 될 텐데, 자, 현재 상태는 전구는 어떻습니까? 전구는 3번, 5번, 7번이 켜져 있고요. 스위치는 하나도 눌러진 게 없어요. 이 0과 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목표 상태는 어때요? 전구는 다 켜져 있죠? 스위치는요? 몰라요. 요 물음표를 모두 다 채우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네, 결국 했던 말 다시 한 건데요. 그래도 이 그림과 표로 시각화해서 나타나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죠. 자,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가 뭡니까? 네, 당연히 전구의 개수와 상태, 스위치 개수와 상태,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전구와 스위치의 연결 관계, 이 1대3 연결 관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게요. 아마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막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죠?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올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막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생각보다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의 스위치와 전구 간의 관계가 1대1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대3이고 또 3대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선생님 다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다 해보면 되죠. 되는데 다 해보는 게 몇 번을 해보는 거냐? 네, 128번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스위치 7개를 누르거나 누르지 않거나 해서 스위치 조합을 찾아야 되는 건데 스위치가 7개고 각각의 경우가 누르거나 누르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2의 7제곱, 128개의 조합이 나오게 돼요. 예측도 어렵고요. 그러니 단순하게 전체 탐색으로 해결하기엔 참 난감한 문제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먼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 봅시다. 어떤 스위치를 2번 이상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죠? 한 번 누르면 상태가 바뀌지만 2번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눌렀냐 안 눌렀냐만 따지면 돼요.
두 번째, 스위치 조합이지 순열이 아니에요. 즉 순서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7개의 스위치가 어떤 식으로 상태가 구성될 때 전구가 모두 켜지는지 그 조합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룰셋이죠. 그럼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냐? 이 문제의 목표 상태가 뭡니까? 결국 현재 상태 0단계라고 하면 목표 상태 그 n번째 단계로 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직전 상태는 n-1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개의 단계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여기 있어요. 이 문제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문제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쪽으로 갈 건데 한 번에 못 가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렇게 거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단 요 n번째보다 바로 앞에 n-1번째 단계 여기까지만 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한 단계만 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n-1번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탐색 방법 중에서 역방향 탐색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 쪽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건데 이번엔 좀 거꾸로 와보자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문제의 목표 상태는 결국 스위치 조합을 찾아서 7개의 전구를 다 켜지게 만드는 것인데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요 전 상태를 한번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하, 요 전 상태는 어떠한 스위치든지 하나만 상태를 바꾸는 걸 텐데 결과적으로는 7개의 전구 중에 3개는 꺼지고 이와 같이요. 또 이와 같이요. 3개는 꺼지고 나머지 4개가 켜져 있는 상태가 바로 직전 상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상태를 만들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이 상태를 만들기가 쉬울까요? 즉, 목표 상태를 만들기가 쉬울까요? 목표 직전 상태를 만들기가 쉬울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목표 직전 상태를 만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4개만 불을 켜면 되잖아요. 또한 4개만 불이 켜지는 경우는 모두 다 불이 켜지는 경우에 비해 많아요.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딱 한 개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 직전 상태까지만 이루면 이 문제는 풀린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 때는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가는 과정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목표 상태에서 현재 상태 쪽으로 문제를 끌어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탐색 전략입니다. 이것을 양방향 탐색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가는 것을 순방향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목표에서 현재로 오는 걸 역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이쪽으로도 가보고 반대로 거꾸로도 와보면서 결국은 이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중간에서 만나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 1번을 한번 눌러봤어요. 그리고 2번을 한번 눌러봤어요. 그리고 3번도 한번 눌러봤어요. 찾으셨나요? 목표 직전 상태가 바로 나왔어요. 1번, 2번, 3번을 순차적으로 한번 탐색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게 목표 직전 상태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스위치만 한번 누르면 목표 상태가 되잖아요. 그 목표 직전 상태는 결국 4개는 켜지고 3개는 꺼진 상태잖아요. 여기까지 이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쉽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이렇게 쉽게 찾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해결했죠.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항상 떠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컴퓨터의 빠른 계산 능력을 이용해서 전체 탐색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스위치의 조합이 128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이거 사람이 손으로 하기엔 너무 많은 거 맞아요. 그런데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이용하면 128번 찾아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맞아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럼 한번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해 볼게요. 결국 전체 탐색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모든 스위치 조합을 차례대로, 여기서 차례대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빠뜨리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정답이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탐색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위치 조합이 000000 이게 현재 상태였죠. 거기서부터 111111 여기까지 모두 다 예를 들면 요 다음 상태가 뭐겠습니까? 요 다음 상태가 00000001인 상태가 그 다음이겠죠. 그 다음은요. 000010인 상태. 이게 이진수라고 본다면 일씩 증가시켜 나가면 되겠네요. 그쵸? 이와 같이 각 스위치 조합에 따라 전구 상태를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위치 조합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그때마다 전구의 상태를 보면서 모든 전구가 켜졌는지를 검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128개까지 안 가더라도 중간에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한 탐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 탐색을 배제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여기 선생님이 미리 작성해 본 소스 코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소스 코드를 한번 이해해 봐야겠죠? 자, 코드 길이가 앞서 나온 코드들보다 조금 길어 보이고 또 각 라인도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자, 메인 함수부터 한번 볼게요. 메인 함수를 보니까 정말 간단해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함수 단위로 모듈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보면 printf 해가지고 출력 형식이죠, 이건.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search라고 하면서 000000. 여기가 아까 스위치, 첫 번째 스위치 조합이었죠. 여기서부터 출발해라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로 가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search 함수가 있잖아요. 여기로 가서 이제 하는 일이 결국은 뭐냐면 000000부터 111111까지 스위치 조합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그때 램프에 즉 전구에 불이 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걸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해서 그 검사 결과 불이 들어온 전구의 개수 요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7개라면 그게 답이야 하고 답을 출력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실행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어때요? 놀랍죠?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 뭐냐면 어떠한 순서로 탐색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탐색 공간을 구조화하고 탐색 전략을 잘 짜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A, B, C, D, E, F, G 이게 7개의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가 0 아니면 1, 0 아니면 1 이것들을 계속해서 바꿔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 바꿔가는 모습이 지금 28번 줄부터 34번 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바꾸는 거죠. 앞서 살펴봤었던 함수의 재기적 용법, 함수를 재기적으로 사용한 지금 형태인데요.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했던 걸 또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라는 건 만약 지금 했던 게 앞에서 했던 게 맞다면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한 거라고 표시를 해두고 일단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를 실행하는 과정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000000부터 출발을 하죠.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갑니다.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스위치 1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요 다음으로 가요. 걔에다 1을 더 더해보는 거죠. 2가 됐죠? 2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왜냐면 스위치를 두 번 누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B 스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또 내려가고요. 다시 올라가고요. 이렇게 마치 어, 뱀의 어떤 그런 움직임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값을 바꿔가면서 근데 여기는 더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2면 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을 때는 되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 되돌아가는 모습을 바로 백트랙이라고 하고 결국 백트랙을 통해서 전체 탐색을 수행하는 기법을 백트래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탐색과 백트래킹은 동의어 또는 유의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다면 여기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과 이것이에요. 자, 앞서 이렇게 백트래킹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스위치 조합이 나오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이것도 하나씩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똑같은 게 또 나오게 돼요. 그럼 어때요? 이건 이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더 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는 더 갈 필요도 없이 바로 다시 위쪽으로 백트랙을 해야 돼요. 네. 요 과정이 바로 분기 한정이에요. 만약 여기서 분기 아래쪽으로 가지를 또 뻗어나가는 행동을 한정시키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를 하게 돼요. 이만큼 낭비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어주는 거죠. 왜? 여기서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앞서 메모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배열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배열 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탐색 탐색 과정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탐색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코드는 128개의 모든 스위치 조합을 백트래킹을 통해서 전체 탐색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복 탐색을 막기 위해서 메모를 남기는 방식, 이걸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모이제이션을 통한 분기 한정으로 전체 탐색 알고리즘의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소스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그런 알고리즘이고 소스 코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 코드를 구현할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위 노가다 문제들은 특별한 공식 없이도 다 이와 같이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그 퍼즐 문제들, 여러분들 방탈출 게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탈출 게임을 하다가 퍼즐을 맞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도저히 못 맞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아들과 같이 문제를 풀다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아빠가 이거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겠다. 조금만 기다려줘. 해서 프로그래밍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 퍼즐 문제를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했던 과정도 이 과정과 똑같아요.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다 해보는 걸 어떻게 소스 코드를 구현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죠. 네, 이와 같이 구현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요 제기함수는 반복문, 예를 들면 for문과 같은 반복문을 여기 지금 몇 개죠? 28번 줄부터 34번 줄까지 7개죠? 네, 스위치가 7개니까요. 이 for 반복문 7개를 중첩해서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네, 제기함수가 별게 아니에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보다 관계 중심으로 구조화시킨 함수의 하나의 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구현을 하던 아니면 재기함수로 구현을 하던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구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분기 한정과 관련된 소스코드, 그 메모이제이션과 관련된 소스코드 2번 줄, 21번 줄, 22번 줄 이걸 지우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노드를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기 때문에 정답이 여러 번 출력이 돼요. 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2번 줄, 이쪽으로 배치해 볼게요. 2번 줄, 그리고 21번, 22번 줄을 주석으로 처리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슬래시 두 개로 한 줄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코드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본 결과가 다음과 같아요. 어때요? 아까랑 다르죠? 똑같은 답인데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얘기는 이 1, 2, 3번이 켜져 있고 7번이 켜져 있는 요 스위치 조합을 이렇게나 많이 중복 탐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몇 초 걸렸어요? 0.765초가 걸렸어요. 1초가 안 걸렸지만 컴퓨터로 계산하는데 0.765초면 굉장히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128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것도 물론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만큼 탐색을 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주석 처리된 부분들을 이렇게 해제하고 메모이제이션을 통해서 분기 한정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코드의 수행 시간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행 시간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는 거죠. 거의 뭐 절반도 안 되게 짧아졌죠.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 좀 재밌었죠. 문제도 재밌고 아마 소스 코드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 문제를 좀 바꿔서 새로운 문제를 좀 만들어 보고 뭘 바꾸는 거예요? 네, 이 문제의 핵심 요소를 바꾸는 거죠. 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 사이즈를 좀 키워서 정말 프로그래밍이 아니면 상상조차 못하게 문제 사이즈를 좀 키워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고 이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 해보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꼭 도전해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13장 스위치 켜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